자, 그래서 우리 131번부터 해볼게요. 앞으로는 스텝 3도 평가하고 교육청 기출에 적혀있는 것만 다른 각쪽으로 알아주면 돼. 자, 131번. 자, 자연수 K에 대하여 집합 AK가 이런 거네. 집합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A분의 B들의 모임인데요. 어떤 놈이야? A분의 B들의 모임이요. 로그 AB가 2분의 K가 되도록 하네. 그리고 A와 B가 2 이상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네. A분의 B들의 모임이 된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뭘 구하래? NA3, A3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NA4, A4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야. 조금 말 그대로 우리가 뭐야? NA3라는 것은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얼마? 3을 집어넣어서 해당하는 우리가 저 집합의 원소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가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저기다 3을 집어넣으면 A3 집합 한번 구해보자. 그럼 A3 집합이라는 것은 로그 AB가 얼마가 되는 2분의 3 되는 걸 구할 거고, 항상 로그 문제는 로그로 푸는 거 어려워요. 지수로 바꿔주는 게 기본이다. 그러면 B는 A의 뭐 2분의 3제곱이 된다라고 쓰는 게 당연하다가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B도 무슨 수? 자연수. A도 무슨 수? 자연수가 될 조건을 구한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해당하는 요 A라는 값은 무슨 수들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 제곱수가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2 이상 100 이하의 제곱수들을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가장 작은 얼마부터 가는 거야? 2의 제곱. 맞아요? 그리고 얼마?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될 건데, 중요한 건 B도 얼마 이하가 돼야 되는 거야? 100 이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은 4의 제곱까지 되겠죠? 근데 5의 제곱은 되겠어? 안 되겠어? 5의 제곱 집어넣으면 5의 세제곱 되니까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렇게가 되겠다. 그러면 해당하는 우리가 B라는 원소는 해당하는 2의 제곱을 집어넣어보자. 2의 제곱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가 8이 되겠고, 3의 제곱 집어넣으면 27이 될 거고, 얘가 64가 될 거라는 거야. 선생님 그냥 A 원소의 개수가 그대로 요 A3 원소 개수가 아니라 하겠지만 한 번 더 주의해야 될 거는, 구하고 싶은 원소라는 것은 A분의 B인데 우리가 집합이라는 것은 같은 원소가 있을 때는 하나로 보는 거니까 혹시나 이 중에 같은 것들은 제거를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 생각하면서 풀어줘야 돼. 그냥 선생님 뭐 바보처럼 그걸 다 구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제발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알았죠? 따라서 A분의 B 4분의 8, 얘는 9분의 27, 얘는 16분의 64가 되겠죠. 됐죠?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2가 되겠고, 얘가 3이 될 거고, 얘가 4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원소는 전부 다 다른 거니까 몇 개가 되겠고, 몇 개가 되겠다. 이렇게 3개가 되겠다고 풀겠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풀면 된다. 자, 그럼 당연히 이제 A4를 구하자. A4는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돼요? 4를 집어넣으면 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로그 A의 B가 이번에 얼마가 되는 거? 2가 되는 것을 구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B는 곧바로 뭐가 돼요? A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뭐야? 결국에는 A라는 자연수가 들어가면 B도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그대로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A에 따라서 B가 결정될 거고, 그럼 A는 곧바로 얼마부터? 2, 3, 4, 5, 6, 7, 8, 9까지가 전부 다 되겠다가 되는 거다. 110도 되나? 10도 되겠다.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10까지가 되겠다. 그럼 당연히 B들은 뭐가 되는 거야? 2의 제곱, 3의 제곱, 점점점, 마지막에 10의 제곱까지가 되겠고, 우리는 구하고 싶은 것은 A분의 B의 원소인데 결국에는 지금은 A분의 B라는 것은 B가 A의 제곱인 거니까 얘가 당연히 A가 돼서 결국에는 그대로 A 값들이 전부 다 이 원소가 돼서 요 놈이 되니까 그대로 얘는 몇 개가 되겠다? 9개가 되겠다는 거죠. 맞아요? 자, 그래서 어렵나? 이 정도로 이제 풀어주는 게 실제로 요런 지금 기출을 적혀는 대부분 4점짜리인데 이게 4점이라는 게 일단 어려운 난이도고, 4점 문제가 총 13개가 있어요, 수능에. 그 중에서 쉬운 4점이 5개, 중간 난이도가 보통 몇 개야? 3개 빼고 나머지 어려운데 몇 개지? 지금 몇 개라 해? 5개니까 또 5개 중간 난이도, 그리고 어려운 거 3개, 이렇게 좀 구성이 있어, 4점짜리들이. 그러니까 요거는 쉬운 4점에 속하는 난이도 정도가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2점, 3점 다 맞추고 4점짜리 쉬운 거 맞추면 딱 68점 나와. 쉬운 4점까지 맞추면. 거기가 4등급. 거기서부터 하나씩 맞춰야 돼. 하나 더 맞추면 뭐 이제 3등급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가볼게요. 그 다음도 132번도 가보자.
132번 문제는 실제로 옛날 기출, 문과형 기출에서 30번으로 나왔던 문제예요. 요거는 옛날 문과 기준에서 30번 최고 난이도로 문과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다. 선생님은 모든 문제 번호를 외우고 있어. 저기 몇 번이었는지. 아무튼 그래요. 요거는 옛날에 이제 30번 문제였어요. 이 시절에 내가 강사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2010년? 뭐 11년 이때인데 아무튼 자 해보자. 132번.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전체 집합을 S라 그럴게. S는 100 이하의 자연수구나. 자, N은 S에 속하는 원소니까 저것도 100 이하의 자연수구나. 그랬더니 또 집합에 대해서 얘기해서 K들의 모임, K도 S에 속하는 거니까 100 이하의 자연수들 중에서 로그 2의 N 마이너스 로그 2의 K가 뭐가 되는 또 정수가 되는 그런 원소의 개수를 FN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또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왔어. 얘라는 걸 왜 나오냐면 보통 우리 수능형 문제에서 이렇게 글만 적혔을 때 그 글이라는 걸 해석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 학생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예를 줘. 문제가 조금 어려우면 그럼 우리 반드시 요 예를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얘도 항상 2개 정도 나와. 왜? 또 그 하나 가지고 잘못 생각할까 봐. 되게 친절해. 됐어요? 한번 해보자. 그럼 일단은 우리는 표현이 뭐야? 얘가 뭐가 되게 하는 거? 정수가 되게 하는 거니까 우리는 로그 2의 K분의 N이 뭐가 되겠다? 정수가 되겠다라고 써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정수는 뭐 T라고 적어놓고 얘가 정수가 돼야겠다. 이 정도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또 풀이방법은 똑같겠죠? 일단은 얘가 또 정수가 되니까 얘를 뭘로 바꿔서? 지수로 바꿔서 2의 T제곱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까지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수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조건상에서 정수가 나올 때가 있고 자연수가 나올 때가 있어. 여기까지 얘기했어. 그래서 정수라는 거 사실 무조건 뭘 생각하냐면 음의 정수를 포함하는 문제가 나올 때는 정수라는 조건이야. 무조건 수능은 그렇게 나와. 알았죠? 그래서 음의 정수 문제 나왔다. 이 새끼가 음의 정수, 정수 조건 나오면 음의 정수를 물어보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연수 조건이면 저거 자연수 조건만 생각하고. 그래서 정수 조건은 원래는 그냥 너무 친절하게 음의 정수라는 조건이라고 나오면 되거든 원래가 얘가. 근데 이거를 그냥 일부러 그냥 정수라고 해서 양음 둘 다 생각하라고 나오는데 거의 음을 좀 많이 생각하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같고요. 자, 그럼 일단은 얘를 한번 해석해보자. 그래서 요 놈의 원소의 개수 아마 잘 이해가 요거만 보고는 이 원소의 개수가 뭐야? 좀 그럴 수가 있겠으니까 우리는 F10을 한번 구해볼 거다. F10은 N에다가 얼마? 10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10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됐죠? 오케이? 그러면 K분의 10이 2의 정수 제곱이 되도록 하네. K의 원소의 개수가 5개라고 지금 나와 있다가 되는 거야. 됐어? K는 어떤 수가 돼? 1부터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고. 근데 몇 개? 5개니까 일단은 그 5개가 뭐가 될지 빨리 찾아보는 거야. 됐어? K분의 10이 2의 정수제곱. 자, K 얼마 일단 되는 거 보여? K 얼마 되는 거 같아? 무슨 거야? K 얼마? 10이라는 게 혹시 보여? 10이면 1인데 2의 0제곱. 5 보여? 5를 넣으면 그냥 딱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니까 괜찮은 거 맞아? 3개 더 찾아야 돼. 얼마? 20. 20분의 10, 2분의 2의 마이너스 1제곱. 여기를 좀 생각하기가 이제 어렵다라는 건데 20 떠올리면 이제 끝났어. 누가 다 바로 떠올려져? 40. 그리고 당연히 80 떠올리면서 5개가 되겠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자, 이제 뭐야? F99는 왜 한 개가 된지 해석해볼까? F99는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어? 99를 집어넣어서 결국에는 2의 거듭주고 만족하는 K는 몇 개다? 하나인데 야 하나는 뭔 거 같아? 99가 되겠다 정도라고 딱 해석이 가능한 거야. 이제 근데 뭘 구할 거래? FN이 1이 되는 N의 개수를 구할 거라는 거야. FN이 1인 N 하나 찾았죠? 얼마? 99구나 이렇게 찾았는데 저 99처럼 마찬가지 제가 1이 되는 놈이 누굴까를 생각해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됐어? 99는 일단 됐다라는 거야. 그러고 되는 알겠지만 요 N도 얼마야?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되는 n도 1부터 100 안에서만 생각하겠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99는 하나, 100은 하나야 아니야? 뭐뭐 있어 일단? 100 있고 또 50도 있죠. 25도 있죠. 아니겠죠. 98은 하나야 아니야? 98 있고 49 있고 아니겠죠. 97은 하나지. 96은 아니지. 95는 하나지. 자, 일단 어떤 생각이 들어? 어떤 것들이 하나인 것 같아? 느낌적으로는 일단은 홀수라는 생각에 착각에 빠져.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홀수를 한번 적당하게 3 정도를 한번 집어넣어볼까? 하나야? 또 아니죠. 왜 하나가 아니야? 또 누가 돼 얘가? 6이 또 있죠. 또 얼마도 또 있어? 12도 있나? 하나가 아니야. 그러면 아까는 하나였는데 왜 하나가 아닌지를 구별해. 처음에는 홀수면 되겠다는 느낌인데 홀수란 느낌은 약수가 없다는 느낌이야. 자기 자신밖에 없어. 그 이하에서. 그런데 3은 또 안 됐어. 홀수인데. 왜? 100 이상에서 배수가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100 안에서 약수도 없고 홀수도 없는 수들을 생각할 건데 약수 없는 건 기본적으로 뭐야? 홀수가 되는데 배수 쪽이 없어야 돼. 그러면 어떤 게 답이겠냐를 생각하는 거야. 어떤 홀수들이겠어? 50. 이제 50 이상의 홀수겠다는 딱 생각이 들면서 그게 답이 될 거고 몇 개가 되겠다? 25개. 딱 이렇게 답을 내주는 거야. 이게 예전 문과 가장 고난이도 문제였다는 거야. 그냥 솔직하게 안 푼 거야 애들이. 30번이니까 나 어차피 못 풀어 그런 느낌이잖아. 맞죠? 근데 어려운 게 아니다. 이런 해석을 조금씩 해보면 대단한 문제가 아닌데도 우리 학생들이 예전에도 어려웠던 문제들이. 자, 그 다음에도 뭐 수능형 문제들을 계속 좀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133번 교육청 기출문제고요. 요거는 고2 교육청 기출이요. 고3도 아니고 고2 거예요. 왜냐면 내가 고3에서 본 적이 없거든. 고2 거예요. 고2 거에 나왔던 교육청 기출문제다. 자, 보면 자 자연수 K에 대하여 두 집합 A와 또 B가 있어요. A들은 루트 A들의 모임. A는 자연수고 1과 K 사이에 있는 거. B는 로그 루트 3의 B들의 모임. B가 자연수고 B도 1과 K 사이에 있다. 집합 C는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들이 되는 건데 X도 뭐가 되는 거? 자연수가 되는 것들만 생각하자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 원소가 몇 개? 3개가 되도록 하네. 모든 자연수 K의 뭘 구하라? 개수를 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결국에는 여기에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들 X들이 결국 무슨 수? 자연수만 되는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일단은 A와 B의 집합에서도 일단은 요 값들이 뭐가 되는 것만 또 찾아주는 게 기본이야. 자연수만 되는 걸 찾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그 중에 교집합이 원소가 딱 몇 개? 3개가 되네. K, 범위. 그런 게 뭐 어디서부터 어디가 되나 보지? 그거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막상 해보면. 자, 결국 이제 우리 뭐가 되는 거야? A라는 집합은 어떤 것들? 루트 A들이고 B라는 집합은 결국에 로그 루트 3의 B가 되는데 얘도 자연수가 돼야 되고 일단 얘도 자연수가 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겠다. 로그 쪽이 조금 표현이 불편하니까 여기가 3분의 1제곱을 때려놓고 2분의 1제곱 때려놓고 그 2분의 1을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 여기가 그냥 2가 될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이 로그 3의 B가 얘가 자연수가 되는 것들을 구해주면 될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 중요한 건 A는 근데 무슨 수 집어넣을 거야? 자연수. B도 무슨 수? 자연수를 집어넣어서 이 집합들을 조금 써보겠다라는 거지. 그럼 대략적으로 쓰게 되면 당연히 여기가 자연수가 되려면 A는 2의 거듭제곱수가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 루트 2의 제곱, 루트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 값들이 우리가 어떤 n의 제곱이 될 정도가 돼야 되지만 요 자연수가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 얘네 얼마부터 집어넣을 수가 있겠어? 얼마부터 우리 넣죠? 3. 얘네 어떤 수를 넣어야 돼? B는 3의 거듭제곱들을 넣어야 돼. 즉, 2 곱하기 로그 3의 3, 2 곱하기 로그 3의 제곱, 2 곱하기 로그 3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값을 또 집어 넣겠다가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2 곱하기 로그 3의 m제곱 정도라고 집어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다. 됐어요? 자, 이제 우리는 뭐 생각하면 돼? 공통원소가 돼 3개가 되는 게 일단 어디까지가 되는지를 생각을 해줘야겠죠. 그랬더니 값을 계산해 보면 당연히 맨 앞에 거는 2, 그 다음은 얼마가 되죠? 얘가 4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얘는 6이 되겠고, 얘가 8이 되는 거 맞니? 그 다음은? 왜? 맨 뒤에가 뭐가 되는 거야? 2m이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 위에 것도 얘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얘는 그대로 5 이렇게 나와서 일단은 교집합의 원소가 몇 개가 되도록 하네? 3개가 되는 그 3개를 먼저 빨리 찾아주고. 됐어? 언제까지 하면 3개야? 3개가 되는 게 누구야? 2, 4, 6까지가 맞나? 그러니까 여기도 6에 6 이렇게까지가 해서 이 공통원소 교집합이 3개가 될 때가 처음에가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지. 그런데 딱 3개가 된다는 것은 몇 개가 되면 안 돼? 4개가 되면 안 된다랑 같은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4개가 되는 순간은 언젠데? 당연히 여기가 7 들어가고 여기가 8이 들어가서 여기가 들어가는 순간이 4개가 들어갈 텐데 이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K의 범위를 구해주면 된다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6이 되려면 됐어요? 뭐가 들어갔어요? 지금 그 B의 값이 3의 몇 제곱? 여기는 세제곱이 들어갔고 여기는 6이 나오려면 뭐가 들어갔죠? 6의 제곱 36이 들어갔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여기가 8이 나오려면 얘는 8의 제곱이고 여기는 8이 나오려면 3의 몇 제곱이 들어가야 돼? 4제곱이 들어가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포함하고 얘는 포함하지 못하는 K 범위를 뭐라고 설정하면 되겠냐가 되겠고 그러면 자 K는 얼마부터 되겠니? 이거에 딱 3개를 들어가면 얼마부터 돼? 27과 36 중에 뭐 한쪽을 선택해야 돼? 여기 쪽은 뭐 한쪽? 자 얘까지는 포함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27이라고 한다면 이쪽이 27을 포함 못하면서 6을 포함 못 시키니까 교집합의 원소가 3개가 안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얼마부터 돼야 돼? 이쪽은 큰 쪽. 맞아. 36부터 될 거고. 여기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자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구 쪽을 봐야 돼? 이번에는 큰 쪽을 조금 쳐다봐서 81쪽 보는데 80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딱 어디까지만 되겠다? 10까지만 되겠다 정도라고 생각해주면 이게 맞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산수야? 맞죠?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산수적인 게 지수로 오기엔 좀 어렵다라는 문제인데 그냥 말 그대로 뭐 정수 조건 자유주의 찾는 거고 근데 이게 풀기가 좀 싫지. 왜? 뭐가 식 적어서 푸는 게 아니라 생각을 자꾸 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되는 게 뭔지. 근데 거꾸로 실제로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이런 거 풀 수가 있어. 특히 이런 유형 굳이 안 풀어봐도 맞지? 이런 거는 이런 건 유형이 아니라 내가 조금 생각을 해가면서 그렇게 되겠다. 그런 게 수능형 문제와 내신형 문제의 차이야. 수능형은 잘 몰라도 풀 수가 있어. 수능 끝나고 10년 지나도 풀 수가 있어. 너네가 전혀 상관없거든. 개념적으로 간단한 거 알면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수능 문제들은 디테일하게 몰라도 다 풀 수가 있는 게 많아. 내신은 조금 디테일해야죠. 그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4번. 얘도 원래는 수능의 30번에 주관식 문제였어요. 그것을 지금은 뭐 변형이라고 써놓고 객관식으로 문제를 좀 낸 것 같은데 얘도 되게 예전에 나왔던 30번 최고 고난이도 문제였어. 그 시험지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어. 그랬죠? 자, 한번 봅시다. 134번.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야.
봤더니 로그 2의 na-a 제곱과 로그 2의 nb-b 제곱은 같은 자연수예요 라고 나왔어. 일단 또 나왔다. 로그가 뭐가 된다? 자연수라는 문제가 또 나왔다라는 거야. 로그 자연수 문제는 지수로 바꿔서 풀겠다는 가장 기본으로 깔고 간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서 그 b와 a의 차가 0보다는 크고 3분의 2 n보다는 작거나 같은 실수 AB가 존재하도록 하는 올괄의 모든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딱 문제 봐서는 느낌이 오지 않는다고요. 저게 무슨 말인지. 맞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 어디부터 가야 돼? 얘가 같은 자연수부터 가자. 그럼 그 자연수를 선생님이 스몰 k라고 둔다면 결국에는 로그 2의 na-a 제곱과 로그 2의 nb-b 제곱은 전부 다 k라는 자연수가 되겠다 정도는 그냥 잘 모르더라도 누구나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다라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도 뭐 무난하죠? 자, 그 다음 이제 당연히 문제 어떻게 풀겠다? 로그 문제는 무조건 지수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얘는 na-a 제곱은 nb-b 제곱은 2의 k 제곱이다 라고 다시 바꿨을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도 대단한 거 없어요. 그냥 무난하게 누구나 여기까지 쓰면은 당연히 써야 될 집 정도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너네 요거 해석할 수 있어요? 요게 무슨 말인지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요거 해석은 선생님이 예를 하나 한번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은 0이 있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3은 0이 있어. 자, 우리 이거 보고 어떻게 읽어줘야 돼? 자, 이거 보고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 나왔어. 뭐라고 읽어야지 이걸 보고? 뭐라고 읽을까? 이걸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맞아? 알파 베타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두 근이다라고 해석하는 거 이해돼?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방정식에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거든? 혹시 고일 때 이런 거 좀 풀었나? 기억해? 자, 어떻게 해석하라고? 어떻게 해석하라고? 어떻게 해석하라고? A랑 B는 nx-x제곱과 2의 k제곱과 만나는 두 근이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포인트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딱 보고 nx-x제곱은 2의 k제곱과 만나는 두 근이 A와 B예요 라고 딱 읽어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랬더니 자,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말이 이제 해석이 돼. B 빼기 A는 이제 두 근에 뭐가 되는 거야? 차가 되는데 걔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얘가 3분의 2n보다 작거나 같은 두 근의 차가 3분의 2n보다 작거나 같은 조건을 구하라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야. 그런 두 실수가 존재하니까 근은 몇 개가 돼야 돼? 2개가 돼야겠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문제는 2차 방정식의 근의 문제로 바뀌었고 그 B 빼기 A 두 근의 차가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근이면서 그 차가 3분의 2n보다 작으려면 도대체 n이 뭐냐? 라고 물어주는 문제가 되는 거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자, 요 근, 두 근의 차가 3분의 2n보다 작다, 0보다 크다를 어떻게 해석하겠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질문보다 판별식만 안 하면 됩니다. 자, 무조건 해석은 요걸 그려. 그리고 2의 k제곱은 상수함수야. k에다가 자연수를 툭 넣을 거니까 2, 4, 8이 자연수들과 만나는 근들을 생각해 주라는 거야. 그러면 얘를 무슨 꼴로 고쳐서 완전 제곱 고치면 x 빼기 2분의 n의 제곱에 더하기 4분의 n제곱과 2의 k제곱과 만나는 위치관계 따지라는 거고 그럼 당연히 왼쪽은 무슨 볼로 그려놓고 위로 볼로 그려놓고 해당하는 얘가 2분의 n, 4분의 n제곱이라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런데 결국에는 2의 k제곱과 이제 몇 개는 만나야 돼? 몇 점에서 만나야 돼? 2점 만나야 되니까 당연히 2의 k제곱은 무조건 이렇게 깔려야 돼. 이해돼? 그랬을 때 왼쪽 근하고 오른쪽 근이 있는데 왼쪽 근이
B 빼기 A가 0보다 커지니까 왼쪽 근이 작은 근, 오른쪽 근이 큰 근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차이가 얼마? 3분의 2n보다는 뭐 해야 돼? 작거나 같다는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겠냐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차함수의 두 근의 가장 큰 성질은 대칭성을 꼭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대칭성. 즉 여기가 3분의 2n이 된다는 의미를 해석해야겠죠. 그럼 우리는 이차함수 항상 대칭성을 딱 쳐다보면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다가는 간격은 당연히 똑같은 상황이고, 여기가 딱 3분의 2n이 되는 순간을 생각해보라는 것은 각각이 얼마가 될 때야? 3분의 1 n이 될 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척척척 내려가다가 맥시멈이 이 간격이 3분의 n까지 될 때까지만 생각해 주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가 되는? 이쪽의 간격이 3분의 n이 되는 순간이 언젠지만 파악을 해주면 되겠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쪽의 값은 여기 2분의 n에서 3분의 n을 빼는 거니까 몇 분의 n? 6분의 당연히 n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여기는 여기다가도 3분의 n을 더한 얼마? 6분의 5n인가? 6분의 5n인가? 6분의 5n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자, 이 y는 2의 k제곱은 결국에는 두 실근을 가지면서 그 차가 3분의 2n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얘가 여기 라인보다는 어디에 있으면 되냐면 위에 있고 얘보다는 아래에 있으면 될 건데, 여기는 다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라고 눈이 들어가니까 그렇구나. 그럼 우리는 요놈의 함수값만 구해주면 되겠다가 되겠죠. 따라서 요놈의 함수값은 여기다가 2분의 n을 넣어서 n 곱하기 6분의 n 마이너스 6분의 n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얼마냐? 이게 6분의 n의 제곱이니까 36분의 n제곱이 돼서 우리는 왼쪽 계산해보면 36분의 5n제곱이 될 거다. 따라서 우리는 2의 k제곱은 얘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보다는 작은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고, 따라서 우리 여기다 주면 또 안 보이니까 이쪽에다가 써보면 결국에는 36분의 5n제곱보다 누가 2의 k제곱은 크거나 같고 작아야 돼요. 5보다 4분의 n제곱보다는 작아야 되는, 이런 만족하는 뭘 구하라? 모든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주는 문제가 되겠다는 거죠. 실제로 여기까지를 내가 해석을 정확하게 푸는 것까지도 원래 어려워. 이제 알아는 지금 듣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너네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맞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구하는 만족하는 자연수 10 이하의 자연수를 구해줄 거야. 자, 그럼 우리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n을 구할 거야. 여기서 k도 무슨 수가 돼야 되고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일단은 요 상태는 좀 모양이 별로야. 양변에 숫자를 좀 곱해줘야 될 것 같아. 얼마를 곱해주는 게 그래도 좀 괜찮을까? 얼마를 곱해? 36 곱해? 36을 곱하면 그 36 중에 그 9라는 놈이 결국 여기랑 곱해봤자 크게 의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요 정도를 할 때는 한 4 정도만 곱해놓고 최대한 뭔가 이에 거듭제곱 연결시켜서 풀겠다라는 것은 그냥 알아서 하는 부분이긴 해. 알았죠? 그래서 4를 살짝 곱해보자. 그래서 여기 4를 곱해보면 9분의 5n제곱, 여기다 4를 곱하면 2의 제곱만 나니까 2의 k 더하기 2제곱, 여기 n제곱이 되겠죠. 됐어요? 자, 이제 우리 뭐 하면 돼? n은 1부터 어디까지밖에 안 돼? 10까지밖에 안 되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10개 전이 답이 나온다는 거는 여기서부터는 30번 이후야. 노가다 뜨는 거야. 근데 이게 니네 거는 변형해서 그냥 풀 수가 있어. 원래는 n이 30개의 자연수에서 30개에서 생각을 해서 그래서 30번이었어. 그러니까 옛날 30번의 특징은 뭐냐면 오래 걸리게. 이 새끼가 아는데도 20분은 풀어야 돼. 일부러 억지로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냈어.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아. 알면 5분이면 다 풀려.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얼마 n에다가 집어넣겠다? 1부터 집어넣어서 총 10까지 중에서 저 k가 뭐가 되는 자연수가 속하도록 하는 걸 찾으라 그래서 여기서는 어느 정도 녹아나. 몇 개만 해볼게. n에다가 1을 집어넣어보자. 9분의 5 곱하기 1의 제곱에 2의 k 더하기 2제곱. 여기가 1의 제곱이야. 야, 그럼 이걸 만족하는 k 자연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1은 안 된다. 그래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았죠? 그럼 그 다음은 9분의 5 곱하기 2의 제곱. 여기가 2의 제곱. 여기가 뭐지? 2의 제곱이죠. 여기가 2의 제곱.
자, 그럼 이런 K는 또 있어 없어? K는 자연수니까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죠. 없죠. 왜? K가 여기가 4밖에 안 되는 거 없다. 그 다음은 9 곱하기 5에 뭐야? 3의 제곱. 그리고 여기가 3의 제곱이 되겠다. 자, 이번에는 되는 K가 있어 없어? 있죠. 얼마가 있어? 1이 있는 거 맞니? 1이 있는 거 맞아? K가 1이 되는 거니까 지금 얼마가 되는 N이 얼마는 되겠다? 3은 돼요.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미안하지만 4, 5, 6, 7, 8, 9, 10을 다 집어넣어서 K가 들어가는 데 쪽에 찾아서 N을 써주는 게 답인 문제야. 알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노가다를 통해서 직접 해주고 과거에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풀고도 내가 끝까지 답을 내려면 시간을 무조건 써야 돼. 근데 그 시간은 어쩔 수가 없어. 전체적인 내가 시간 조절해서 최대한 줄여놓고 풀어주는 문제를 했었다는 거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 선생님이 했던 해서 요런 같은 식의 문자 다른 게 나왔다는 의미는 이차함수의 두 근이구. 항상 이차함수의 두 근 문제가 범위가 제한된 거는 판별식이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서 만나는 점으로 해석해주자.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 알겠죠? 이게 옛날 30번 그때 가장 최고 난이도 문제였어요. 해석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 해석 이후 나머지 노가다 뛰는 것도 시간을 오래 걸리게 냈던 문제다. 자, 그래서 스텝 2의 199번이고요. 이것도 이제 교육청 변형인데, 뭐 이제 문제를 볼게요. 이제 어떤 게 이제 중요하냐는 건 이런 거야. 자, y는 로그 4x의 그래프 위에 한 점 p에 대하여 선분 OP가 y는 로그 2x와 만난 점을 q라 그랬을 때 점 q가 OP를 몇 대 몇으로 1대 점 q가 선분 OP를 1대 3으로 뭐 할 때 내분한다라는 표현이 나왔다라는 문제야. 이런 식으로 당연히 내분이라는 게 나오는 표현이 많겠죠. 맞죠? 이런 문제들. 자, 그럼 이제 얘들아, 너네 내분 나왔어. 이렇게 뭐 내분 몇 대 몇 거꾸로 그런 게 나와. 거꾸로 몇 대 몇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몇 대 몇이 주어질 때도 있어. 태영아, 혹시 만약에 문제에서 이거 여기 몇 대 몇을 찾으라 그러면 태영이는 뭘 구해서 몇 대 몇을 찾을 생각을 하니? 태영이는 이런 문제도 보통 나왔을 때 만약에 몇 대 몇을 구하라 그래. 그럼 태영이는 혹시 뭘 구하니?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도 좋고 그냥 딱 네가 생각나는 거 얘기해도 좋아. 몇 대 몇 거라고 그러면 뭘 구하려고 해 보통? 좌표를 구하겠다? 좋아. 그럼 여기 좌표를 구했어. 그럼 몇 대면 어떻게 구하니? 좌표를 구했다고 치자. 몇 대면 어떻게 구해?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 4분의 그렇죠. 그렇게 푼다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중요 포인트야. 정확하게. 형민아, 잘못된 거야, 잘못 안 된 거야? 답은 나와. 그것도 포인트야. 답이 나와버리니까 너네가 그렇게 풀어. 그걸 고치면 되는 게 오늘 포인트야.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얘와 얘 비를 구하라는 거 당연히 점을 만약에 구해서 요거 두 점 사이 거리 두 점 사이 거리 몇 대 몇 하면 되잖아요. 맞지? 맞지? 맞아? 그런데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지 말자가 포인트인 거야. 자, 분명히 얘기해. 수능형 문제에서 대각선의 길이비를 묻는 문제 수원, 수투, 미적분, 기압 다 똑같아. 대각선을 묻는 문제들은 두 점 사이 거리를 푸는 거 아니야. 두 점 사이 거리는 문제에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 외에는 인생에서 쓸 일이 없어요. 알았죠? 그럼 어떻게 푸는 거냐면 무조건 닮음으로 푸는 거야. 즉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수선의 발을 딱 내려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직각삼각형 조그만 거와 큰 게 볼 거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요놈과 요놈의 비도 몇 대 몇이라는 게 보여? 1대 3. 이게 중요한 거야. 즉 내가 만약에 요 점을 구했다고 치더라도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게 아니라 누구 좌표만 바라보면 되겠다? x만 보고 b를 구하면 되지. 이거를 막 두 점 사이 거리를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거는 수원, 수투, 미적, 기하 다 동일해.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너네가 수학을 풀 때 문제를 유형화 푸는 게 아니라 그림이 달라지더라도 다른 게 바뀌더라도 그 관련된 문제를 잘 푸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 알아듣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이런 대각선의 비라는 문제는 가로비 또는 이렇게 그는 거지. 이렇게 그려. 요 비. 요렇게가 1대3이라는 얘기야. 즉 가로비와 세로비를 통해서 대각선비를 해석하는 거지 절대로 그 대각선의 두 점 사이 거리를 풀면 절대로 안 돼. 손을 멈춰야 돼. 루트 멈춰. 알았죠? 두 점 사이 거리 멈추는 거야. 무조건 대각선비 좌표에 xb, yb로 구하자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게 뭐가 쉬워지냐면 1대3을 가지고 이제 점 P, y좌표를 구할 건데 당연히 목표는 이 점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는 맞아. 그럼 일단은 결국 이 점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점 설정은 좌표 설정이 일단 중요할 건데 그러면 내가 Q의 좌표를 기준을 먼저 세워서 내가 Q의 좌표를 뭐라 그래? 요놈을 A라고 두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곧바로 뭘 알아야 되냐면 요놈의 X좌표가 바로 설정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돼? 왜? 그럼 이만큼이 A고 이만큼이 몇 A야? 3A니까 얘가 몇 A가 되겠다? 4A가 되겠다. 자, 이렇게 딱 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당연히 Y좌표는 얘 Y좌표는 로그 2의 A가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얘의 좌표는 로그 4의 4A가 되는 게 당연한 거야. 맞아? 그럼 내가 또 이렇게 신나게 가르쳐도 또 뭐하는 놈들인 줄 알죠? 또 이거 두 점 사이 거리 두 점 1대 3자 쓰는 놈들이 있다고. 그게 아니라 이제 누구 좌표를 바라보는 거야? Y좌표만 봐서 됐어요? 여기가 1대 얘가 얼마다? 3이다. 그러면 1대 얘는 얼마다? 4가 되겠다를 풀어서 여기다 몇 배 한 게? 4배 한 게 얘랑 같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 어떤 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4배 해서 얘랑 같다. 이 것을 풀어서 A를 그냥 구하라는 단순한 문제인 거야. 되게 중요해. 중요한 건 로그로 바뀌든 지수로 바뀌든 이게 나중에 2차 함수로 바뀌든 나중에 3차 바뀌든 4차 바뀌든 삼각함수 나오든 다 똑같이 생각해. 기본적으로 함수랑 만나는 직선의 대각선의 비라는 것은 절대로 그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수선에 발을 내린 x, y의 비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었다를 반드시 생각해 줘야 됩니다. 알았죠? 이런 사소한 것들이만 조금 신경을 쓰면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아 뭐야 다 그렇게 풀겠다라고 깨닫는다. 계산 안 할게 어려운 계산이니까. 알았죠? 이렇게 해서 이런 관련된 거 하나 좀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도 가볼게. 그 다음에도 가보자. 선생님도 이런 수능형 문제들을 어느 정도 정말로 수능에 뭐가 꼭 나온다 그런 것들은 꼭 이렇게 풀어야 된다를 알아내기까지가 10년이 넘게 걸렸어. 나는 그 하나씩을 알아내는데 정말로 너네가 하고 난 이유가 그거잖아. 선생님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했던 것들을 너네는 내가 10년 걸릴 거를 10초 만에 1분 만에 받아먹는 게 너네 역할인 거야. 나는 정말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10년 넘게 정말 이것만 연구했는데 그랬더니 깨달았어. 야 별거 없구나 수학이라는 게. 그걸 너네가 잘 받아가면 누구나 잘 풀 수가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204번도 한번 가볼게요. 자 204번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수함수에서 했던 기본적인 개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수함수든 로그 함수든 기본적으로 항상 묻는 거는 직선과의 교점에 대해서 물어본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점을 구하는 게 포인트야. 그럼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한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이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졌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지면 기억나? 우리가 이거를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해당하는 그 기울기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표현해서 예를 들어 기울기가이면 t, 2t 쓰고 피타고라스로 가로 세로 구하라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얼마고 이거 얼마인지만 찾으면 무조건 이 점을 구할 수 있다가 포인트인 거야. 그것만 생각해 주면 돼. 이 말 알겠어? 그러니까 로그도 똑같겠죠. 기본 형태는 항상 이렇게 만들어서 얘와 얘를 뭘로 구하겠냐가 포인트인 거야. 됐어? 자, 가보자. 자, 그러면 자, y는 로그 2의 4x의 그래프 위에 두 점 a, b와 y는 로그 2x 그래프 위에 점 c에 대하여 선분 AC가 y축과 평행하고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일 때 B의 점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특징이 로그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왔지. 자, 로그 그래프 중에 얘는 우리가 뭐라 써? 2 플러스 로그 2x가 된다는 거야. 자, 로그 함수의 평행 이동이 나왔다. 자, 평행 이동 얼만큼? 이만큼 했다라는 거지. 자, 너네 평행 이동의 의미 정확하게 아니? 얘가 이만큼 들어올렸다라는 것은 우리는 결국에는 이 A라는 점에서 Y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해당하는 이 거리가 얼마라고 해석하는 거야? 2라고 해석한다? 당연히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이 이만큼의 평행이동은 한 점을 잡아 Y축 평행선을 때 이 거리가 2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 점을 구할 거야. 그러면 또 요 길이가 또 근데 얼마인지 알죠? 이 거리도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얼마가 되는 게 맞고 2가 되는 게 또 맞다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풀이 방법은 별거 없어. 야, 나는 가로 세로 구해야 되니까 착해서 이거 얼마인지 이거 얼마인지 그냥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정삼각형이니까 우리 각도들을 다 알잖아. 여기가 60도, 여기가 30도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요만큼은 얼마가 되는 게 맞아? 1이 되는 게 맞고 여기는 얼마다? 루트 3이에요 라고 구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나왔다. 가로 세로 구했으니까 정말 끝인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B의 좌표를 설정할게. 문제에서 B의 좌표가 P, Q니까 X좌표는 그대로 따라가서 여기를 P라고 둘 거고, 그러면 A의 X좌표는 요 P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 루트 3을 더한 거다라고 구해주면 되겠다가 되겠고, 그러면 B의 Y좌표는 여기다가 P를 집어내 로그 2의 4P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요 놈의 A의 Y좌표는 P 더하기 루트 3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가 되겠죠. 됐어? 그런데 이만큼의 간격이 얼마야? 1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여기다가 얼마를 더한 거? 1을 더한 게 얘가 된다라는 로그 방정식을 푸세요 라는 문제로 바뀌었다가 되는 거죠. 형민아, 여기서 1은 따로 있는 1이야. 가로를 안 쳤으니까. 알았죠? 그래서 요거 풀면 P가 나오겠고 P 나오면 Q가 나오는 문제다. 그래서 포인트는 다 똑같아.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직선의 대각선 문제들은 그것을 가지고 기울기라는 성질이 됐든 뭐가 됐든 가로와 세로 값을 구해주면 다 풀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 관련된 유형이 수능에 20개가 넘게 나왔어. 이제 나중에 우리 수능 문제를 풀어볼 건데 20개가 넘어. 다 똑같이 풀면 돼. 알겠죠? 그게 다 4점짜리야. 자, 그 다음 문제도 205번 가볼게요. 205번. 자, 205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205번 얘기는 선생님 또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 간단한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지수와 로그는 서로 역함수 관계로서 지수 문제나 로그 함수가 전부 다 같다는 해석이 일단 중요해. 그럼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 간단한 문제 한번 내볼게. 자, y는 2의 x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f이 지나는 점이 0,1을 지나는 지수함수가 당연히 있겠지. 여기까지도 어렵지가 않은 얘기. 됐어요? 그 다음에 봐봐. 자, 선생님이 요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쪽으로 2만큼 평행이동 해볼게. 됐어? 그러면 항상 얘는 몇 분말 몇을 지나는
몇 콤마면 1 얼마를 지나는 3을 지나는 아니 지수함수가 되겠지. 그럼 1,3이니까 여기 1, 여기 2가 될 건 3이 여기 있겠지. 요렇게 지나고 얘는 정근선이 얼마인? 2인. 여기가 2니까 2. 됐어요? 그런 요 로그 그래프가 있을 거야. 두 개가 만날까 안 만날까? 이거는 뭐 는 같다라고 해보면 만나는 근이 생겨는 되겠네. 그러면 그 만나는 게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도 오케이? 됐어?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요점이 항상 몇 콤마씩 1, 얼마? 3이 있죠. 그리고 여기가 몇 콤마면 0,1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가 만들어지겠지. 직선이 하나가 만들어져. 여기까지도 오케이?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는 얼마? 기울기는 얼마? 2. 그리고 얘를 지나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y는 2x 플러스 1 되는 거 맞아? 여기까지 이해하겠어? 그럼 이제 문제를 만들어 볼게. 문제는 잘 봐. 얘랑 이 방정식을 푸세요라는 문제가 나와. 문제는 뭐가 나온다고? 얘를 풀라고 나온다고. 여기까지 오케이? 형민아, 답은 얼마야? 만나는 점은 얼마야? 야, 만나는 점 얼마냐고. 둘이 만나는 점 얼마야? 야! 얼마야? 당연한 얘기잖아. 지금 이게 묻는 거야. 얼마야? 1,3이 되겠죠. 당연한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연 설명 없이 얘를 물어봐. 이게 포인트야. 이 부연 설명을 안 하고 갑자기 이걸 딱 구하라고 너네한테 문제를 출제를 해. 그러면 너네 이거 어떻게 풀어? 이 방정식 어떻게 풀어? 일단 우진아, 배운 적 있어 없어부터 풀어보자. 이 방정식을 푸는 걸 배운 적이 있어 없어? 네가 여태까지 나한테 배운 지수 방정식 파트에서 로그 방식 포함해서 이거 배운 적 있어 없어? 이제 배운 적이 없어. 즉 이거는 못 푸는 방정식이야.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 배우지도 않았는데 막 이거를 막 넘기고 로그도 막 씌우고 막 푼다? 아니 없어 방법이. 그러니까 또 상상력을 이제 발휘를 해. 왜? 이 방정식을 구할 거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방정식 해를 구할 때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뭐 좀 배웠으니까 지수 로그를 좀 배웠으니까 뭔가 이거를 적절하게 뭐가 되든 변형을 하면 내가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다는 착각이 빠지면서 막 변형을 하면서 답을 내려고 한다고. 그럼 일단은 먼저 이것을 답을 내는 풀이는 찍는 거밖에 없어. 일단은 1이 성립하네. 끝이야. 이 이상의 풀이는 없어. 됐어? 근데 그게 풀이가 아니라 그 풀이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가 중요하다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문제에서는 자 핵심이 이거야. 얘가 평행이동이 얼마큼 지금 이루어졌죠? 평행이동이 x축 얼마만큼? 1만큼. y축 얼마만큼? 2만큼 딱 이동했어. 그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얼마야? 딱 2가 나오는 거 이해돼? 2가 나와. 그러면 내가 요 점을 지나면서 당연히 x 증가량, y 증가량의 기울기가 1이면은 당연히 이 직선 위에서 당연히 1과 2가 갈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야. 이 말 이해돼? 됐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갑자기 평행이동된 지수함수 또는 로그함수가 나와 있고 해당하는 그 평행이동과 이 기울기 증가량이 같은 문제가 나올 때 이 점이 얼마인지를 물어본다고. 그 점을 물어보는 표현이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구하라는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 또는 지금처럼 직접 평행이동의 식과 이런 평행이동 값을 대입해서 이 점을 구하라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거야. 됐어? 그래서 우리는 뭘 쳐다볼 거냐면 해당하는 또 직선과 지수함수, 로그함수 만나는 문제 중에서 기본 유형이 두 가지로 갈려. 하나는
대각선 길이의 기울기를 통해서 이거를 K 몇 K 두고 피타고라스를 여기 구하는 유형과 또는 봤더니 그 증가량이 이 기울기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때는 그냥 이 점은 됐어요? 그 x 내가 F이 지나는 점에 대해서 x 증가량이나 y 증가량으로 이 점을 바로 구할 수 있다가 포인트야. 이거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전부 다 동일해. 조금만 알아들어봐.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게 언제 처음에 등장했냐면 이 문제가 제일 처음에가 2016년에 처음 등장했어. 그 전까지는 이런 문제가 세상에 없었어. 세상에 없다 보니까 이거를 풀라고 했더니 답은 다들 냈어. 찍어서. 1이에요. 냈다고 답을. 당연히 그때 답을 냈다고. 근데 실제로 이거의 풀이 방법이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그때 등장해. 이런 문제들을 원래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F이 지나는 점에서 우리는 기울기와 그 평행이동의 증가량이 똑같다면 나는 그 위의 점을 이 증가량분의 증가량으로 바로 점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해. 계속. 알았죠? 그래서 한 8, 9년이 됐어. 8년, 7년 정도 돼서 계속 등장하고 있어, 지금. 알겠죠? 그래서 기울기와 증가량을 봐야 돼. 근데 그 기울기의 증가량이 깨질 때는 그냥 뭘로 푸는 거다? 예분의 예. 피타고라스로 길이 구하는 거고 그 증가량이 같을 때는 이 점을 바로 구할 수 있다. 딱 이렇게 구별하면 돼.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램과 같이 두 곡선 y는 로그 6의 x 플러스 1과 y는 로그 6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와 두 직선 y는 마이너스 2x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로 둘러싸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됐어? 자, 딱 뭐가 보여야죠? 평행이동이 보이고 x축으로 총 얼마큼 이동한 거야?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쪽으로 마이너스 4만큼 딱 이동했다는 게 딱 보여. 그랬더니 x 증가량 y 증가량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보여? 그랬더니 직선의 기울기도 얼마짜리가 나왔어? 마이너스 2짜리가 나왔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 얘기는 내가 로그 함수 원래점을 하나를 잡았을 때 결국에는 여기까지 이동한 요 점은 결국에는 얼마만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만큼은 얼마? 2. 이만큼은 4가 돼서 결국에 요놈의 좌표를 만약에 진짜 구하라 그런다면 그냥 2, 마사예요 라고 딱 바로 구할 수가 있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면 딱 되는 거예요. 알겠어? 됐죠? 그러면 당연히 요 길이도 얘랑 뭐 하겠어? 똑같겠죠. 얘는 내가 이 점 자체를 모르니까 이 점을 구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 길이도 당연히 이만큼이 똑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길이가 같겠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얘 평행 이동에 의해서 됐어요? 결국에는 얘를 이렇게 그었을 때 얘를 이렇게 그려주면 얘랑 평행한 선에 대해서 이게 평행이동에서 겹치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뭐 하겠다? 똑같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이렇게 색칠해서 이 평행사변형에 뭘 구하세요?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우리는 평행사변형에 이제 뭐와 뭐만 구해주면 돼?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만 구해주면 되겠다가 되는 거야. 됐어요? 나머지는 알아서 풀어. 알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평행 이동에 관련돼 있는 저러한 점들의 의미를 어떻게 찾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답 어떻게 내죠? 낼 수 있나? 낼 수 있나? 있지? 좋아. 자, 그 다음도 계속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는 207번인데요. 일명 그래프로 주어져 있는 대소관계 구하기라는 문제가 포인트인데 얘는 실제로 지금 몇 년도야? 25년이네?
일단은 2022년인가 3년도 이후로는 지금 요즘 잘 안 나오는 유형이 특히 수능에서는 좀 없어졌고 평가원과 교육청에서는 요즘에는 시험 7번이면 한두 번 정도만 내는 유형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요즘 수능에는 이 문제를 잘 출제를 안 해. 이유는 너무 오랫동안 나와서 더 이상 낼 게 없어. 그러니까 낼 게 없다 보니까 지어짜고 지어짜서 마지막에 나왔던 문제가 개팍했어. 이거를 정상적이면 일부러 못 풀겠어. 왜냐면 이걸 우리가 수능에 98년, 7년도부터 계속 지금 출제를 하다 보니까 너무 데이터가 쌓였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문제를 내고 싶어도 낼 수 한계점이 발생을 해. 그러니까 내다가 낼 게 없어서 마지막 냈다가 되게 이상하게 냈어. 그 다음부터는 이 문제를 요즘 잘 안 내. 하지만 그래도 내신 여기에서도 워낙 좀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내신은 그냥 울고 먹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잘할 줄 알아야 되는 게 포인트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푸는 거의 기본적인 요령은 항상 나오는 요령들이 있어. 어떤 값에 얼마와 얼마 사이다를 묻는 문제. 오케이? 그 다음에 적절하게 부등식을 필요로 한 대소비교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야. 알겠죠?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 자, 특징은 y는 절대값 로그 2x와 y는 2분의 1의 x제곱이 만나는 두 점을 p와 q라고 할 거야. p가 x1, y1, q가 x2, y2가 된다라는 거야. 절대값 로그 2x와 이거 절대값 로그 x 이거야. 요놈과 요놈. 그래서 p와 q가 되겠다. 또 두 곡선 y는 절대값 로그 2x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자. 거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그림을 좀 확대해서 가볼게. 자, 봅시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예좌표를 x1, 여기 y1, 얘가 x2, y2가 되는 거고 얘가 x3, y3가 나와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하는 요령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하나씩 해석해보자. P라는 점부터 해석해볼게요. P라는 점은 보세요. 요 P라는 점은 Y는 2분의 1의 X제곱과 결국에는 Y는 절대값 로그 2의 X와 만나는 점 중에 작은 쪽이 되는 건데 그러면 쟤는 어떤 놈에 그린 거냐면 Y는 2분의 1의 X제곱과 이 Y는 절대값 로그 2X는 로그 2X가 되거나 마이너스 로그 2X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쪽 부분 뭐예요? 이쪽 부분이 로그 2x고 이쪽 부분이 마이너스 로그 2x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저쪽과 만난 점이니까 y는 마이너스 로그 2x와의 교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마이너스 로그 2x는 우리가 이렇게 써도 되죠? 로그 2분의 1의 x라고 적어줄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도 오케이? 그러면 얘와의 교점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능 같다를 구하라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우리는 그 능 같다를 또 풀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에 이런 방정식은 풀 수가 없는데 우리는 뭘 쳐다봐야 돼? 2분의 1 x제곱과 로그 2분의 1 x는 서로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가 되기 때문에 두 개의 교점은 어디서 발생한다? y는 x에서 발생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x1과 y1은 서로 뭐한 놈이다? 같은 놈이에요 라고 일단은 해석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일단은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자. 여기까지는 됐어? 그 다음으로 가볼게. 자, 그러면 이제 또 x2와 요 아래의 좌표를 한번 볼게요. 자, 요 q라는 좌표는 누구와 누구의 교점인 거냐면 또 y는 이번에 로그 2분의 1 x와 y는 로그 2x의 교점이야. 얘와 얘의 교점이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r을 쳐다보자. r이라는 놈은 y는 2의 x제곱과 얘니까 y는 마이너스 로그 2x의 교점이 되는 거고 여기가 2분의 1이 된 교점이야. 그러면 잘 봐봐. q는 얘와 얘의 교점이고 맞아요? r은 얘와
얘의 교점이 된다는 거야.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그 두 점의 관계는 뭐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됐어요? 봤더니 요놈과 요놈이 서로 무슨 관계고 무슨 함수 관계고 역함수 관계고 얘가 또 서로 역함수 관계지. 그러면 해당하는 요 교점은 서로 뭐의 대칭이 될 거다? yx 대칭이 될 거라는 게 기본인 거야. 여기까지 알아들어? 그래서 두 점은 yx의 대칭이 되는 거야. yx 대칭이라는 얘기는 x3는 누구랑 같다? x3는 누구랑 같아? 여기서 x3는 누구랑 같아? y2랑 같은 거고. 알아? yx 대칭이니까 또 y3는 누구랑 같겠다? x2랑 항상 같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야. 당연해? 그러면 두 점을 잇는 직선을 그려볼게. 그러면 두 점이 뭐에 대칭이라고 그랬어? y는 x 대칭이니까 이 직선을 그리면 이 직선도 이 y는 x에 대해서 수직 이등분이 돼.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이런 정도로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맞아? 그러면 출제자는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내겠니? 라고 했을 때 이 점을 이런 식으로 내. 지금처럼 내지 않고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요함수의 역함수에 만나는 점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고. 그러면 그냥 이 점을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이 점에 대해서 y는 x의 대칭인 점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라는 거지. 얘가 a, b면 얘는 b, a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문제를 먼저 이렇게 그어. 그리고 그거 의미를 다 해. 그리고 뭘 또 직선 그려. 그리고 문제를 순서만 바꿔. 내가 원래 이렇게 찾던 거를 거꾸로 물어봐. 그러면 어려워지거든. 다 그렇게 문제를 구성해서 만들어.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만들면 그런 걸 생각하는 거야. 어디서 나왔을까를 좀 생각하면 그런 것들에서 나왔구나가 중요하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답을 내봅시다. 자, 일단 x1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x1이 얼마랑 얼마 사이냐로 나왔어요. 2분의 1과 1 사이냐가 나왔죠. 이렇게 어떤 값이 뭐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봐요. 이런 거 되게 자주 나와요. 뭐 활용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런 걸 만족하는 뭐 K범위 구하라는 것도 많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x는 1과 x는 2분의 1과 x는 1이라는 됐어요? 즉 x는 1, x는 2분의 1을 그어보는 거야. 됐어? 그러면 내가 해당하는 지금 요 교점에 대해서 x는 1은 여기 있어. 됐어? 그러면 원래가 요 점을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얘와 됐죠? 얘랑 누구의 교점이었냐면 얘의 교점이었어. 맞아? 그러면 요 x는 1을 딱 그렸을 때 이 분홍색과 만나는 점 무조건 두 개가 발생하게 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는 1을 여기 둘 다 집어넣어 보는 거야. 각 그래프에다가.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여기는 0일 거고 얘에다가 1 집어넣으면 당연히 2분의 1이 될 거고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2분의 0보다 큰 게 맞겠지.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그림상에서 1보다 작다는 거는 눈으로 봐도 알겠지만 이렇게 푼다는 거거든. 왜 이걸 알려주는 거냐면 선생님 저도 1보다 왼쪽이 아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 2분의 1을 어떻게 풀겠냐는 거죠. 그럼 2분의 1보다 x1이 크다라는 얘기는 2분의 1 얘보다는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2분의 1이 여기다 왼쪽에 이렇게 그었을 때 이 그림이 모순 없이 만족을 하면 이 조건이 맞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2분의 1을 이렇게 만나는 두 점에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요 그래프가 알겠지만 마이너스 로그 2x야.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 집으면 얘가 1이 되겠고 여기는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2분의 1, 2분의 1에 2분의 1 제곱이야. 그러면 당연히 1과 2분의 1의 2분의 1 제곱 중에 누가 더 크냐라고 하면
1이 더 크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이 모순 없이 만족하기 때문에 x1은 여기 사이에다가 맞다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당연히 이게 x1이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도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맞다라고 문제를 풀려면 그러니까 2분의 1이 이번에 얘보다 어느 쪽에 있는 게 맞아? 오른쪽에 있어야겠죠. 그러면 또 내가 이 점을 구해봤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점 위의 점이 당연히 계산해보면 2분의 1, 2분의 1에 2분의 1 제곱 될 거고 위에 게 아래 게 2분의 1, 1이 나온다고. 아래 게 얘가 위고 아래야. 그럼 이런 뭐가 생겨? 모순이 생기니까 틀렸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 뭔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그 조건을 만족하는 부등식 나오면 그 x는과 x 2분의 1을 그 만나는 두 교점 함수의 값에 집어넣어서 모순 없이 만족하면 3이에요 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항상 모든 게. 오케이? 다 똑같아요. 이 풀이들이. 어떤 게 뭐보다 크냐 작냐는 무조건 이렇게 풀면 됩니다. 마지막 쉴게요. 잠깐 쉬었다가